여보, 제발 이번만은 가지 말아줘. 어머니가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오버하지 마.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30년 동안 친아들처럼 사위를 챙겨온 한 어머니,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마저 당연하게만 여긴 남편. 그러나 외면당한 마음은 결국 돌아오고 한 여자의 결단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어서 와. 추석 연휴 다음 날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위를 보자마자 엄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에게 사위인 박서방은 여전히 특별한 손님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엄마는 얼른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 요즘 일이 많이 힘드지? 어서 들어가서 앉아. 박서방,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뒤따라 들어온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눈에는 항상 박서방만 보였거든요. 물론 나쁜 뜻은 아니에요. 딸인 나보다 사위인 박서방을 더 챙기시는 엄마를 보면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이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푸짐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반찬들. 이 모든 걸 새벽부터 준비하신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죠. 박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했어. 자, 어여 먹어. 엄마는 남편 앞에 반찬을 하나씩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박서방, 입맛에 맞나 걱정했는데. 이런 모습이 30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엄마는 항상 사위를 먼저 챙기셨죠. 식사를 마친 후 엄마는 부엌에서 뭔가를 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싸세요? 아,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나물 반찬들 좀 싸는 거야. 집에 가서도 먹으라고. 에이,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이 사양하는 척했지만 엄마는 이미 커다란 봉지에 음식을 가득 담고 계셨어요. 무슨 섭섭한 소리야. 박서방은 우리 집 아들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왜인지 서운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정성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박서방, 아프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당신을 아끼는 것 같아. 그러게.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혹시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 편지라도 쓰고. 아, 그런 거 왜? 가족인데 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남편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달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생신 선물 뭘로 할까? 뭐가 좋을까? 옷, 아니면 건강식품. 엄마가 요즘 혈압이 약으시던데 혈압계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그래, 그걸로 하자. 생신 당일 우리는 혈압계를 들고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박서방, 이런 거 왜 사와? 돈만 썼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사위의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걸요.
박서방, 요즘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순정이가 자네 잘 챙기고 있어?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사위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해 겨울, 엄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아이고, 감기가 뭐 대수라고.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 엄마의 기침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심해졌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해볼까? 그래,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모시고 갈 때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나 혼자 가게 했어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기 혼자 모시고 가. 알았어. 그럼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나는 혼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으시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불안했어요. 순정아, 박서방은 어디 갔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박서방도 참 바쁘겠네. 고생이 많아.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위만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정아, 괜히 박서방 걱정시키지 마. 별일 아닐 거야. 응, 엄마.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다행이네. 엄마한테 연락드려야겠어.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남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엄마께 안부를 여쭙지는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남편은 엄마를 진정한 엄마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남편에게 엄마는 아내의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순정아,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며칠 전부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니야, 순정아. 괜찮아. 그냥 검사만 받으면 돼.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대. 나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정밀 검사. 왜? 기침이 계속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근데 나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정말? 응. 미안해.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이 더 중요한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생각보다 담담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불안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하는데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어떤 검사요?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음 날 우리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아니야. 박서방, 별일 아닐 거야. 괜히 순정이랑 자네를 걱정시켰네. 엄마는 박서방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하셨습니다. CT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박서방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결과 언제 나와?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했어. 아,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나는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이 중요한가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쁜 소식의 전조였어요. 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다른 부위로 전이된 흔적도 보입니다. 종양이요? 네. 악성 종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폐암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그럼 항암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했을 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개월. 그 짧은 단어가 머리를 강타했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개월이면 충분하지. 엄마, 순정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괜히 겁주는 경우 많다고 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여보.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그래도 의학이 발달했잖아.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만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회사 좀 쉬려고 해. 왜?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매일 병원 가서 곁에 있고 싶어. 그래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알겠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나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셨어요.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순정아, 괜히 네가 고생하네.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죠. 박서방은 어때? 일이 바쁘지?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위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네, 많이 바빠요. 사실 남편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그럼 박서방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 알겠지? 응, 엄마. 엄마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엄마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잃으셨죠. 엄마,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죠. 그때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순정아, 박서방은 많이 바쁜가 봐? 박서방이요? 응, 한 달째 못 봤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 번 부탁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박서방이 정말 일이 바빠서
주말에는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가곤 했거든요. 그렇구나. 박서방도 힘들겠네. 엄마는 자신 때문에 사위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엄마 병문안 가줘. 아, 진짜 바빠서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한 달째야. 한 달째. 엄마가 계속 당신 찾고 계셔. 알겠어. 알겠어. 이번 주말에 갈게.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남편은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고객사에서 연락이 와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한심해. 엄마가 30년 동안 당신을 친아들처럼 챙겨주셨는데 이게 보답이야? 왜 그렇게 흥분해? 나도 마음은 있어. 마음만 있어서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결국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엄마를 본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정말 오랜만이네.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박서방이 그렇게 반가우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박서방 얼굴 보니까 힘이 나네.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남편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래. 박서방,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남편이 나간 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참 바쁘구나.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셨어요. 순정아, 오늘은 좀 괜찮네?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앉으시며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만 여기 있어도 든든해. 의사는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태국 가야 할 것 같아. 태국, 갑자기 출장이야? 아니, 회사 동료들하고 골프 여행.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프 여행. 지금 이 상황에? 몇 달 전에 이미 예약해온 거야. 취소하기엔 위약금도 많이 나오고 당신, 엄마 상태 보지 못했어? 의사가 한두 달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만은 가지 말아줘. 엄마가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데. 아, 진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일주일만 다녀올 건데 뭐. 예민하게 군다고? 지금 내가 예민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엄마가 30년 동안 당신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억해봐. 친아들보다 더 챙겨주셨잖아. 그거야 고맙지. 하지만 지금 이 여행은 정말 중요한 거야.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마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죽어가시는데 골프가 중요해? 야,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는 진짜 화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함부로? 의사가 한두 달이라고 했어.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다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나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할게. 이번만은 가지 말아줘.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일어나. 왜 이래? 30년 동안 엄마가 당신한테 해주신 걸 생각해봐. 명절 때마다 당신 좋아하는 음식 해주시고,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이제 엄마가 아프신데 당신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알겠어. 알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해볼 게가 아니라 안 간다고 말해줘. 일단 회사 사람들하고 상의해 보고. 나는 남편의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래도 가야겠어. 뭐라고? 이미 항공료도 다 결제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폐를 끼칠 수 없어서.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미안해.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보상. 엄마가 돌아가시면 무슨 보상이 의미가 있어?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더 잘해드릴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나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 생각은 무슨. 제발 가지 마. 제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버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오버라고?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엄마가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거야? 아, 진짜 답답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그에게 엄마는 정말 아내의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래. 가서 골프 실컷 쳐.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발 당일 아침, 박서방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어머니, 잘 돌봐드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병원에 가서 엄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순정아, 박서방은 여행 갔어요. 여행? 어디로? 회사 사람들하고 태국으로. 엄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렇구나. 박서방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여행 가서 좀 쉬어야지. 엄마, 괜찮아. 순정아, 나는 네가 있으니까. 엄마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열이 많이 나시고 호흡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간호사님! 나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릴게요.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한 후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항생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밤새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도 돌아오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엄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사 선생님,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호흡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 연락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술집인 것 같았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아주 위험해. 의사가 마지막 인사하라고 해. 뭐, 잘 안 들려. 다시 말해봐. 엄마가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해. 아, 그래. 얼마나 위험한데.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의사가 마지막 인사하라고 했어. 제발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들어와. 그래도 내일 당장 돌아가실 건 아니잖아. 뭐라고? 아니, 그게 지금 비행기표 바꾸기도 어렵고 취소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행기표 걱정을 하다니. 여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알겠어.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내일 아침? 지금 당장이라고. 야, 진정해. 지금 당장 비행기도 없고 내일 첫 비행기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 박서방이 내일 온다고 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엄마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박서방이 내일 와요. 꼭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비행기 탔어? 아, 그게 아직 공항에 있어. 비행기가 연착됐어. 연착. 몇 시 비행기야? 오전 10시 비행기인데 11시로 연착됐대. 그럼 언제 도착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엄마가 그때까지 버텨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 1시쯤 의료진이 분주해졌습니다.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서방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엄마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30분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가 정말 위험해. 지금 비행기에서 내렸어. 택시 타고 가고 있어. 빨리 와. 정말 빨리.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7분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직 따뜻한 손을 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셨어. 언제? 30분 전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거야? 응. 아, 남편은 엄마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남편이 엄마께 인사를 드렸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실 수 없었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럼 어떡해? 이미 돌아가신 걸 어쩌냐?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엄마는 정말 남의 일이었구나.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형식적으로만 도와줄 뿐 진짜 마음으로 슬퍼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빈소에서 문상객들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사위분을 친아들처럼 아끼셨다면서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셨던 사위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박서방을 제대로 못 붙잡았어요. 빈소에서 엄마께 속삭였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3일간의 빈소 기간 동안 남편은 그럭저럭 사위 역할을 했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했고 장례 절차도 도와줬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발인 당일 아침 엄마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절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에 엄마를 모신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정작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는 골프가 더 중요했던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박서방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서류?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어머니 장례 끝나자마자 이혼 서류? 너 정신이 있어? 정신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엄마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당신이 뭘 했는지 기억해. 그때 병문안 갔잖아. 한 달 만에 일이 바빠서 그랬잖아.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태국 골프 여행 갔잖아. 내가 무릎 꿇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골프 치고 있었잖아. 엄마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건 내가 늦은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어. 결과는 같으니까. 나는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지? 친아들보다 더 챙겨주셨어. 명절 때마다 당신 좋아하는 음식 해주시고,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그건 고마워했어. 고마워하는 게 그거야. 엄마 마지막에 골프 치러 가는 게. 아,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하면 안 돼?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일로?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일로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자기를 챙겨주신 엄마의 마지막을 이런 일이라고 하는구나. 말 실수했어. 미안해. 말 실수가 아니야. 당신의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에게 엄마는 그냥 아내의 엄마였어. 30년 동안 챙겨주셨지만 당신에게는 남의 일이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엄마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해. 순정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거야. 30년 결혼 생활은
엄마 장례식장에서 끝났어. 무슨 소리야? 엄마 빈소에서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나는 깨달았어. 이 남자는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혼까지 할 이유는 아니잖아. 당신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이유야. 그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당신 입장? 나는 또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죽어가실 때 당신은 당신 입장만 생각했잖아. 골프 여행비 아까워서,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서명 안 할 거야?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당신도 나랑 사는 게 불편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남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마음 바뀔 일 없어. 없어. 알겠어. 남편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짐은 언제까지 빼? 내일까지. 알겠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회는 없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럼 나 간다. 응.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예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거예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어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묘소에 자주 갔어요. 매주 한 번씩은 꼭 가서 안부를 여쭈었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민재예요. 도련님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형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요?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례는 언제 하시나요? 내일 발인인데 형수님께서 오시면. 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장례식에 가는 게 맞을까요? 형수님, 사실 형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형수님하고 이혼한 것도 후회하고 있고. 그렇군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남남이에요. 장례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조화라도. 내 조화는 제가 보낼게요. 가긴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름 좋은 분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집안과는 인연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박서방이 했던 말들이요. 이미 돌아가신 걸 어쩌냐?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정아. 나야. 응. 제발 아버지 마지막 인사만 해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널 찾으셨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안 갈게.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순정아, 30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30년 동안 가족이었는데도 당신은 우리 엄마 마지막에 골프 치러 갔잖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순정아, 내일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라고 했잖아.
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순정아, 제발. 미안하지만 재혼 준비 중이라 바빠서. 이만 끊을게. 사실 재혼 준비는 거짓말이었지만 전 남편이 엄마께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후, 이번엔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엄마랑 저도 언니 좋아했던 거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그래도 오빠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제발.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엄마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문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오빠가 우리 엄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뭐 했는지 알아요? 골프 치고 있었어요. 엄마 마지막 순간에도 끝내오지 않았어요.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느껴보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 장례를 치렀는지. 그래야 알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장례식 내내 전 남편은 내 전화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며칠 후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기분이 어때?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나도 같은 기분이었어. 아니, 그때보다 더 외로웠겠지. 적어도 나는 당신한테 기대라도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했어. 미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늦었어. 너무 늦었어. 며칠 후 나는 엄마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하얀 꽃잎이 흩날렸어요. 엄마,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고 엄마 때문에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끝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 있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과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끝내자. 엄마의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엄마가 웃으며 말하는 듯 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너답게 살아라. 나는 속삭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제 삶을 살게요. 순정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한 남편. 그리고 결국 그에게 되돌아온 똑같은 무심함.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정성은 당연한 게 아니며 외면한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온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한 번이 어쩌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 하면 되지라고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할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